지금까지 방송 이제 몇 회가 나갔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있잖아요. 선문납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아마 첫 화두 통과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속으로는 한 반 해 정도? 반 정도. 그 사이에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시간 지나면은 또 선문답 같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화두라든가 공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게 중국이랑 우리나라 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불교가 아주 라디칼하게 변한 거예요. 경전을 외우고 공부하고 마치 대학 가서 막 시험 보듯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불립문자. 문자를 앞에다 세우지 않는다. 나 많이 배웠어. 나 제2외국어 잘해. 라고 하면서 지적인 걸 우리가 가시를 하잖아요. 근데 불립문자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어도단. 말도 안 된다. 언어도단. 근데 사실은 언어도단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언어도단.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길.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한마디 말을 툭 던졌는데 저쪽에서도 이상하게 오면 막 말들이 부딪히잖아. 감정이 막 상해서 싸워요. 싸우고 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말만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이게 사실은 그 옛날 사람들이 배웠던 교훈이라고.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 연애를 막 시작했던 커플들은 말들이 많아요. 일단은 막 서로 막 간도 보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런데 사실은 아주 친해지면 말을 많이 안 해도 돼. 아,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를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언어의 길이 끝난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왜 우리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없냐? 대화를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의외로. 왜냐하면 대화를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의 길이 끊긴 길은 어떤 길인가? 더 친근해진 길이고 좋아지는 길이야.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어떤 게 불만이 있구나를 아는 거잖아. 말을 많이 쓴다라는 건 어느 때예요? 잘 모를 때. 서로 전달할 때. 뭐 이런 거죠, 뭐. 자기소개 많이 하잖아, 말로. 근데 20년 동안 만난 친구인데 갑자기 내 소개를 해요?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 화두가 지향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언어의 길이 툭 끊어지는 순간 무슨 소리냐면은 더 놀라운 우리의 삶의 세계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말 안 해도 되는 친구 사이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언어도단이란 말이 지금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어도단이야. 막 이렇게 쓰잖아요. 불립문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불자와 세울 립자 문자. 문자를 세우는 거야. 이거 외우고 명제야. 이건 부처님의 말이야.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런데 그걸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게 언어도단이에요. 언어의 길이 끊긴다. 그러니까 공안이나 화두 이런 거를 들으면 일단 여러분이 강제로 말문이 막혀요. 이거 뭐 대답을 못해. 1 더하기 1은 그럼 여러분 2 그러잖아. 그런데 매 화두들이요 툭 던져져서 질문이라고 받아들이면 답을 못하겠어. 순간적으로 말이 끊겨요.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돌아보면 쉬운 거야. 그게 뭐 제가 뭐 쉽다고 해도 뭐 쉽진 않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말이 그런 거잖아요. 젊었을 때도 그 기억이 나는데 대학원 시절에 우리 지도 선생님이 항상 그랬던 거. 지도 선생님 연구실에 딱 들어가서 의자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 우리 지도 교수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강군 편히 앉아 있어. 저는 편하거든요. 어떻게 앉아야지 저 사람이 내가 편하다고 느낄까?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어른들이 그럴 때 있잖아. 자네 편히 앉아. 편히 앉아. 어떻게 앉아? 어떻게 앉자라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 편히 앉아서 저 사람이 싫어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거, 언어가 딱 끝나는 순간.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오늘 화두도 그렇지만 지난번 화두도 그렇고 다음 화두도 그렇고 사람마다 개성이 달라요. 어떤 소재의 선문답, 대화가 자기한테 필이 꽂히면 거기에서 뻥 하고 한 번만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화두가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를 어느 때 상관없어요. 아 난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아직도 나는 지금 뭐 긴가민가 하다 막 이럴 수도 있고 빨리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에 맞는 화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딱 여러분들이 잡히면 뭔가 신선하고 재밌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또 언어의 세계, 언어의 길을 걷다가 다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의 길이 끝나서 삶이 열리고 마음이 맑아지고 하는 걸 또 접하면 뭐 그런 거죠 뭐. 아 요게 요 느낌이구나를 알면 그 다음에 화두서부터는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가급적 화두가 짧잖아요. 금방 외워지니까 친구한테 가족한테 이 화두를 던져봐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은 설명하지 마. 그냥 웃고만 있어. 그럼 뭐 고뇌의 몫은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래서 좀 화두도 활용도 해보고 아 나는 이 48개의 무문간에 들어있는 화두 선문답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를 잡았으면 좋아요.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개성인 거예요. 왜 또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도 야 이게 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깝깝할까 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앞부분이 그래도 좀 편한 화두들. 오늘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먼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 이건 깨달음 옛날에 선불교에서 깨달았던 화두를 깨쳤다라는 분들은 뭘 깨쳤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종교가 굳이 없어도 돼요. 문학적인 말로 들어도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가 처음에는 모순이고 역설인데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마음이 맑아지면 이해가 돼요. 그냥 쉽구나. 요거를 즐기시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포인트일 것 같아. 처음은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이랬는데 강연을 딱 듣고 나서 아 맞아. 아 이게 이해가 되네. 요런 거를 쌓아나가도 괜찮다라는 거.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파초주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44칙이요. 파초화상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주장자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큰 스님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위에 막 이렇게 하고 이래 대나무 있죠. 대나무가 있으면 지표면에서 요 정도까지 자른 다음에 대나무를 통째로 뽑으면 뿌리가 있잖아요. 요거를 잘 말려서 뒤집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일상세계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있다라는 건 성숙한 사람, 나이 든 사람, 보통 큰 스님들이 이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주장자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주장자가 상징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해. 최소한 그 사람이 우리 깨달음 어렵지 않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냥 힘들면 그거부터 외워야 돼요. 뭐 깨달음이니 무슨 뭐 활발발이니 어려운 얘기 쓰지 말자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주인이 된 사람이니까 아니 스승이 주인이 돼야 되죠. 당연히. 딱 이해되죠? 그래야지 가르치는 거 아니야. 가르침이 뭐라고요? 나처럼 주인 만드는 거. 내 말을 듣는 애완동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끼는 게 아니야. 자기 삶을 살도록. 다시는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보통 교육이라 하면 안 좋은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 아니면 내려와서 교장선생 아니면 내려와서 학교 선생님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애완동물처럼 키운다고. 독재사회에선. 나쁜 교육이죠, 그거는. 근데 좋은 교육은 뭐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 각도에서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교육은 다 망가진 교육이에요. 주인으로 누가 키워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스승이, 엄마가, 아빠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가 죽고 나서도 얘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 내 말만 들으면 나 죽고 나면 얘가 어떻게 결정을 해? 내 말만 들었는데. 내가 죽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잖아. 내가 죽어도 얘는 잘 살 거야. 자기 삶을 주인으로. 근데 50이 될 때까지 내 말만 듣도록 했어. 내가 할아버지인데. 사이사이에는 편하죠. 내 말 잘 들으니까. 사고도 안 치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대학 가라면 대학 가고 말 잘 들으니까. 근데 죽을 때쯤 되면 알지. 얘는 한 번도 자기가 결정한 적이 없어. 그래서 사찰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님들이 여러분이 내려갈 때 성불하라고, 성주인, 주인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헷갈리면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왜 선문답이 선문답으로 들리고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이해가 되고 순간적이나마 계속 저 사람이 뭔 뜻을 해서 정답이 뭐야? 라고 선생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못 맞춰. 그렇게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든 게 선문답이라고 해도 돼요. 언어의 길은 끊겼어. 네가 해석해. 네가 정답을 얘기해. 스승인 나는 정답 없다. 네가 대답해. 그래서 그 주장자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대중이라고 그랬지만 최소한 나도 부처가 돼야지. 그게 안 되더라도 아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요건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주장자의 의미를 알겠죠. 파초화상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주장자가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파초 스님이 주장자를 줬다고 합시다. 그걸 받는다라는 얘기는 주장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받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은 그 사람 손에 주장자가 있잖아. 있으면 못 받잖아. 근데 파초 스님이 주장자를 줬는데 냉큼 잡으면 자기가 주장자가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어떻게 빼앗어?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주장자가 있었던 거잖아. 아주 쉬운 화두일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화두일 수도 있어. 언어의 길이 끊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잖아. 너 추운데 파카가 없네? 파카 줄 거야. 파카를 잔뜩 입고 있는데 너희들이 따뜻한 파카를 입었으면 내가 파카를 입혀주겠다. 이해되시죠? 너희가 파카를 없으면 내가 그 파카를 빼앗겠다. 파초 스님이 빼앗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파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파카를 입고 있었던 거잖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언어의 길이 끊기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이 화두를 보면서 젊은 시절 그게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그거랑 좀 비슷한 그 버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무문관 이 구절을 읽고서.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아주 쉽죠. 이게 주장자예요. 똑같은 주장자. 이게 주장자야. 이게 주장자예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거를 여기 제자를 앞에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비슷한 형태의 화두니까 요걸로 설명을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스님이야. 여기에 제자가 있어. 이게 주장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 주장자가 있다고 해도 맞을 것이고
이게 없다고 해도 맞을 것이고 침묵해도 맞을 것이야. 제가 제자한테 그런 거예요. 이게 있다고 해도 너는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야.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한테 이게 있느냐?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들 지금 말 못하죠? 그럼 이걸로 지금 개 맞듯이 맞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반야신경 흉내 내실래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네 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있다고 말했잖아.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네 대 맞는 거야. 침묵해도 맞아. 와, 사실 화두가 비슷하잖아. 있다 없다의 문제에서. 그래서 요 얘기부터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저 애가 안 때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답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야. 이게 있느냐? 침묵해도 지금 저는 때리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야?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머릿속에서 배웠던 사람들, 언어의 길, 논리가 최고의 언어의 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길은 논리의 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판정 같은 데도 논리적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는 문제야. 손해배상으로 10억을 막 줘야 되는 큰 문제니까 다른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탄탄한 논리의 길을 가야 되잖아. 그런 논리의 길을 배우고 따지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아마 지금 이거 머리 좋거나 공부 잘하거나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거는 사기다. 저 스님을 고소를 해야 된다. 이건 패겠다라는 일종의 의도다. 나를 때리겠다고 작정한 거다. 제자인데 스님을 고소할 수도 있어.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침묵해도 맞는다면 이건 그냥 나를 계속 때리겠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가능한 답을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도 안 했고 침묵도 안 했어. 어떻게 때려? 그런데 왜 우리는 맞죠? 이걸로만 따지면 이거는 있거나 없거나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중요한 건 요 주장자 아니면 이 책 이거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게 되면 가질 수가 많이 없어요. 주어가 이거인 거야. 이 주장자가 있거나 없거나 말 못하는 거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맞게 돼 있어. 근데 주어를 바꿔야 되죠. 날씨가 춥다. 오늘 스님 머리가 더 반짝거리네요. 주어를 바꿔버리면 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잖아. 이 화두의 특징, 방금 제가 얘기한 화두의 특징은 뭐냐면 스님의 권위를 빌려서 이거에 집착하게 만든 거야. 요거에 대해서는 발언은 세 가지, 대응은 세 가지밖에 없잖아. 제 질문도 그렇잖아. 이게 있냐? 있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없는 거잖아. 배중률이라고 있잖아요. 있거나 동시에 없다라는 건 배제한단 말이야. 논리학에서는.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침묵해도 맞아. 가질 수가 없네. 우리는 뭐에 갇힌 거예요? 이거에. 이 주장자의 이 책에 이 주어에 갇힌 거야. 집착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파초 주장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주장자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맥락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답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 있죠? 이것만 있나 세상에? 스님 머리도 있고 차도 있고 차 마시는 차향이 좋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방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요. 이 얘기도 답이야. 놀라운 거죠. 수천 수만 가지의 답이 있는 거야.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그런 게 컨셉이잖아. 우리는 그거 매달리면 죽을 것 같죠? 요거에 매달리게 만든 거야.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기억나시죠?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야. 아까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침묵해도 맞는 거야.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왜요? 이 끄트머리가 뭐라고? 이 주장자거나 이 책에 올려놓은 거야. 스님이. 큰 스님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 질문으로. 요 화두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수로만 생각하는 거야. 있거나. 동사 부분 있죠? 이렇게 수로 부분. 주어 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수로 부분. 수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수로를 봐라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스님이 든 주장자가. 제가 든 이 책이 있는 거야. 이거에 사로잡히면 없다고. 놀라운 거죠. 우리가 보통 집착하는 건 주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명사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내 아이가 죽었네. 얼마 전에 주식 투자로 돈을 다 날렸네. 이해되시죠? 그 주어적인 것들, 없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한다고. 수로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니까 가능하죠? 이해되시죠? 그 대답이 가능한 거야. 큰 스님을 무시해야 돼요. 강신주를 무시해야지 그 대답이 나와. 저 사람이 질문한 건 분명히 이걸 전제를 했잖아. 이게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이게 이 주장자가 이 책이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거는 그냥 맞게 돼 있어. 그래서 제자들은 이거는 일단 전제를 하고 이게 있냐 없냐 침묵해야 되냐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그냥. 요게 아마 이 화두가 우리가 파초주장 방금 읽었던 거랑 유사한 버전인데,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무문관을 읽었을 때 요 얘기 듣고 요런 버전들의 화두나 선문답이 꽤 많구나. 근데 저는 그게 더 방금 제가 사례로 들었던 그 화두, 대학교 때 책 보다가 어느 책의 구절에 나와 있었던 소개됐던 화두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어디에서 실려있는 화두를 그 학자가 인용을 한 건지 확인은 안 되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 자,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편해.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이게 없다고 해도 맞을 거예요. 이걸로 침묵해도 맞을 거야. 이게 있어요? 편안한 대답이 수천 수만 가지의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 방금 손녀가 기어갔어요. 앞에서 요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을 하는 사람,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이 진지한 대답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스승한테 쫄지 않는 사람, 주인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그냥 앞에 있는 스님이 나이가 들어 보이니 존경해주는 척 했을 뿐이야. 내가 할아버지 스님이니까 돌봐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 정도 돼야 돼. 오늘 또 화두 가지고 또 장난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제자여야지 깨달은 거야. 쫄아 있으면 안 되죠. 당당해야 되고 여유로워야 돼. 그걸 사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에 온 집착을 하도록 백척간두에 세우려고 그러는데 제자가 안 서. 그 위에 올라서야, 대나무 위에 올라서야 한 걸음 걷게 되고 이러는데 안 올라가. 이게 있어도 맞을 거고 없어도 맞을 거고 침묵해도 맞을 거야. 스님 오늘 이마가 더 번쩍거려요. 이래버려 제자가. 어떡할 거야 그거. 못 때리죠? 있다고도 안 하고 없다고도 안 하고 침묵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까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스승 앞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주인 얘기를 하는 거야. 부처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주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 말의 페이스에 빠지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죠. 누군가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이 문제를 냈어.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내가 맞춰야 돼. 왜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요? 왜 그 사람 마음을 읽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 마음을 읽으려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거야. 사장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고, 권력자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고,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잖아. 잘 읽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아야 내가 용돈도 타고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을 테니까. 읽을 필요 없어요. 뭘로 읽어? 뭘로 읽어? 일단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사실은 파초주장보다 제가 들었던 비유가 더 좋지 않아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지만 파초주장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파초화상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여기에 보면 똑같아요. 있다고 한다면 유자. 근데 있다고 하면 여기도 역설 또 나오잖아. 있다라는 거는 있는데 내가 준 주장자를 받으면 걔는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겠대. 뺏기면 어떻게 돼요? 주장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깨달음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 깨달음이라는 건 전등록 얘기 기억나죠? 내 몸뚱아리와 내 삶이, 아니면 내 몸이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 여자의 몸이고 이러면 깨달음의 색깔은 다르다. 장작불의 색깔이 다르듯이. 내가 녹색불이 나면 약간 이제 뭐 마른, 아니면 다른 나무면 불 색깔이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예,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화두도 아까처럼 접근을 해서 제가 만든 화두로 접근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별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대중들 아니면 이 안에 스님들도 있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사람도 있죠.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나 무문관 통해서 화두 몇 개는 풀었어. 나 깨달음 얻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쵸? 가지고 있다고 가시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 그럴 때 파초 스님이 주장자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걸 받는 순간 뭐예요? 지금까지 깨우쳐 주장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해. 제가 강조를 계속하지만 선문답은 다채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세요. 제자 입장들에서 보면 받으면, 파초 스님의 주장자를 받으면 지금까지 주장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 라는 게 거짓말이 되잖아. 이해되시죠? 파초 스님 입장에서도 또 해석을 해도 돼. 너희들 가지고 있다고 했지? 오늘 진짜로 내가 깨달음을 너희들한테 전해줄 거거든? 이럴 때 가지고 있다라고 생색냈던 사람 얼마나 황당해. 아유, 없다고 그럴 거, 없다고 그럴 거야. 왜 누구 만났을 때 밥 먹었다고,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밥 안 사주잖아. 아유, 모르는 척 할 걸, 모르는 척 할 걸, 아는 척하고 살았어. 요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각도에서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도 이 파초 주장이라는 요 화두에서 얘기했던 것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 구절 있잖아요. 너희들이 안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뺏겠다라는 그 두 번째 화두. 그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거를 좀 집중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이기도 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돼요. 많이. 요걸 한번 수학 공식 같죠? 없으면 있음 플러스 하나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좀 넣어서 이해를 해보면 되는 것 같아.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우리 책 있죠, 여기.
책이 있다라고 그런다고요? 있다. 여러분들 다 보세요. 여기 책 있어요. 자, 책 없죠? 책 없죠? 여기에 잘 보세요. 책이라는 책 있죠? 책. 하나가 더 있다고.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은 뭐를 그리냐면 그 있었던 책을 그린다고. 책이 없어. 여기에서 아까 책이 있었던 게 없어졌잖아. 없어졌죠.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키면 책이 없다라고 발언한다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하자고요. 이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 뭐라고 그래요? 의자라고 그런다고. 의자예요, 이거는. 여러분만이 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라는 건 있다라는 거야.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야. 있었던 책이 없는 거야.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없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어. 내 머릿속에만.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만 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뭐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다 있는 거야, 그게. 이거 뭐죠? 의자다. 의자예요. 근데 누군가는 뭘로 봐? 책이 없다. 책이 없다. 그 없는 책, 아까 기억나시죠? 그 퍼런 책.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잖아. 카페에 둘이 딱 앉아 있어. 항상 내 애인은 여기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애인은 죽었어. 나한테는 이 의자에 내가 못 앉겠어. 비록 그 여자가 죽었지만 여기 위에 겹쳐서 앉는 것 같잖아. 항상 여기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고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카페에 들어오면 그냥 여기 앉아. 이건 의자니까. 나는 그렇겠지. 앉지 말라고. 여기는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던 곳이니까. 없다라는 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없다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 우리의 기억. 불교에서 기억을 싫어하잖아. 나중에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알아야 의식, 알아야 비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의식 같은 거. 그걸 끊어야 된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어머, 70 먹은 얼굴이 이렇구나,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과 어디 갔지? 10년 전에 나는, 20대 때 나는. 답 없어요, 그러면은. 집착이라는 게 거기서 생겨. 그러면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돼? 성형수술 해야 되고, 오만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뭘 뺄게요? 지금 내 나이, 내 피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인가 좋아.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을 원하고 있어. 꽃이 이렇게 조금 폈을 때도 예쁘고 더 폈을 때도 예쁘고 지려고 그럴 때도 예쁘고 아이고 질 때까지 모든 삶의 과정이 그 나름대로 다 예쁘구나. 그런데 막 방송들도 하죠. 막 병원에서도 어디에서도 얘기하잖아. 피부 탱탱한 게 이쁜 거다 뭐하다. 배에 살이 나왔어도 거울 보면서 아이 좋다 이래야 되거든. 날씬하면 어디로 갔을까? 그걸 CF나 돈 벌려는 사람들은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럼 집착으로 내 삶은 망가져. 그래서 20살의 모습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보내. 나 부끄러워해. 내가 부끄러우니까 바깥을 자주 나가겠어요? 못 나가지. 이게 있어도 맞을 거고 없어도 맞을 거야. 이것. 그 어떤 하나의 상태, 내 피부, 내 나이, 내 젊음, 내 돈,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죽은 아이로부터 자유롭죠? 언제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롭지? 엄마나 아빠가 살았던, 내 아이가 살았던 방을 자기도 모르게 열면서 다녀왔어요 하는 순간 거기 영정이 보일 수가 있잖아. 그거를 6개월 정도가 반복돼야 어느 날 빈 방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여기 앉았었는데 이렇게 보이면은 못 벗어난 거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냥 뭐로 보이는 거야? 의자다. 요 간극이 좁아들면 좁아들수록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진 거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백척간두되는 대나무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겠다. 주장자가 없다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장자가 없다라는 것도 뭔가 비운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 이 문맥에서 이런 거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이 못 돼. 절망하는 사람들. 주장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야? 나 이미 깨우쳤어. 나 선불교나 뭐 그런 거 화두, 선문답 들으면 나 다 이해돼. 나 깨우쳤어. 근데 진짜 그게 또 깨우친 걸까?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심각한 거는 후반부인 거죠. 나는 부처가 못 돼. 나는 없어. 근데 파처스님은 얘기하는 거잖아. 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불교에서도 간혹 얘기하잖아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잖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다 있다. 그건 뭐냐면 주인 될 수 있는 성질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불교에서.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가 안 돼. 너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게 불교가 진짜 싫어했던 카스트 제도잖아요. 브라흐만 계급에 태어난 사람만이 깨우침을 얻고 수두라나 너희들은 못 깨우친다. 불교가 인도에서 희망이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도 희망이었던 이유는 생리적으로 너는 주인이 되는 게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철학 내부에서도 이단인 거야. 남자는 부처가 되고 여자는 그거 되고 여자는 부처가 안 되고 이런 게 어딨어. 시타르타 초창기에도 여성이라는 게 부처가 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라고 시타르타가 반문하는 게 초기 빨리 경전에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일찍 태어난 종교이기도 해요, 불교는. 종교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도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돼요. 나 못 배웠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선불교는 배우는 게 필요 없다. 네가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부처가 되는데 별 도움은 안 된다. 언어의 길만 길어질 뿐이다. 화두 이거 얼마나 좋아. 글로 주나요? 시험 보나요? 교재가 있나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대화하는 건데. 글자를 못 써도 말은 할 수 있잖아.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나요? 주장자라는 얘기. 너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뺏을 거야? 줄 거야? 요 얘기밖에 없어. 이게 대승불교가 아니면 뭐야? 나는 몇 권의 경전을 읽었고 구사론을 읽었고 순정리론을 읽었고 그것까지 읽어야 사람의 75가지의 마음의 상태도 알고 나는 그거를 참선을 하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그거는. 그러면 저기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깨우침을 얻어? 반일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지쳐서 어떻게 책을 읽어? 그럼 귀족들만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일 안 하는 사람들만. 불림 문자라고 딱 했고 언어의 길이 끊기는 길이다 얘기를 했고 문자를 안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네가 못 배워도 백정이라도 너는 깨우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생겨요. 내가 백정이 무슨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무슨 부처가 돼요. 그 후반부의 절망이 어쩌면 파초스님이 더 아팠을지도 몰라. 그래서 뺏겠다라는 거야. 없다고?
뺏겠다. 뺏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야, 이제 주인이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주인 된다라는 거, 그것만 붙잡고 있었으면 되는데 방치했구나를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일어나서 이 의자를 가지고 비유를 든 거예요. 절망하면 안 돼요. 선불교에서는. 저 사람 무식하다 얘기하면 안 된다고. 유식하다 그러면 경전을 내세웠고 문자를 내세웠어. 말 잘하면 똑똑해 보이고요. 힘있고 말빨 쓰면 나를 이기는 것 같지. 그래도 우리는 대답은 못하지만 알 때 많죠. 저거 겉똑똑이다. 아, 진짜 말 많네. 진짜 대승불교의 한 움직임으로 간 거예요. 오늘은 어쩌면 유도 있고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침묵해도 맞고 이런 조금 약간의 논리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잘 보세요. 이게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침묵해도 맞아. 이게 있어요? 이거에서 벗어나서 수천 수만 가지 주어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 나비가 예뻐요. 막 그런 말들 많잖아. 바람이 불어요. 오늘 차 맛이 좋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 파초 주장을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음미를 해볼게요. 파초화상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다면 너희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이번 한 주 이제 생각해 봐야 돼. 그 재밌잖아.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 화두를 던져봐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설명하지 말고 웃고 있으면 돼. 그리고 대답이 뭐야? 대답이 뭐야? 그러면 다음 주에 알려줄게. 바쁘다 간다. 이러면 돼.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한번. 뭐라고 대답하나. 아니면 저처럼 이걸 들던가. 커피잔을 들다. 이게 있다고 해도 커피를 뿌릴 거고 없다고 해도 뿌릴 거고 침묵해도 뿌릴 거야. 이 커피잔 있어? 하고 물어봐봐. 그럼 금방 걸려들어요. 이것이 커피를 뿌리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반응도 들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편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몇 분들은 오늘 강연 들으시고 다음 주서부터는 재밌게 듣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해는 순간적으로 됐는데 금방 또 까먹고 버리고 막 헷갈려지면 다음 주에 하는 관문을 또 통과하면 운 좋게 거기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